자영업자의 친구 성실한TV 엄현석입니다. 오늘은 회계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기계장치, 냉장고든 세탁기든 식기세척기든 고정자산을 취득하게 되시는데, 이 고정자산을 유형자산이라고 하거든요. 아무튼 이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감가상각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처분할 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거래 사건별로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스토리를 만들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핫한 17살 때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계신 곽초령 사장님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달건이 생활을 17에 시작했다. 그 나이 때 달건이 시작한 놈들이 100명이다 치면은 지금 나만큼 사는 놈은 나 혼자뿐이야. 이 곽 사장님이 영화에 보면 볼링핀이 나오는데 볼링핀을 만드는 사업을 하시는 거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볼링핀을 만드는 기계를 하나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 기계가 3천만 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9월 26일자로 3천만 원의 10%인 계약금을 먼저 낸 거예요. 그랬을 때 회계 처리는 이렇게 됩니다. 보통 예금이 감소하고요, 그걸 대변에 써주시고 30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내가 돈을 먼저 줬다고 해서 선급금 300만 원, 이렇게 계약금 지급할 때 이런 회계 처리가 수행됩니다. 잔금날이 한 달 뒤인 10월 26일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계가 3천만 원이니까 부가세 10% 300만 원까지 해서 총 3,300만 원을 지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리 계약금을 걸어놨기 때문에 미리 냈던 선급금 300만 원이 약간 차변에 있었는데 잔금날에는 대변으로 오면서 보통 예금이 3천만 원이 또 지급됩니다. 토탈 지급액은 3,300만 원이 되고, 이 차변에는 이 기계값은 순수하게 3천만 원이고 부가세는 300만 원. 이 부가세는 나중에 매입세 공제를 받기 때문에 차변에 쓰는 부가세 관련 계정은 부가세 대급금 혹은 부가세 선급금이라는 계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계값은 3천만 원, 부가세는 300만 원, 지불하는 금액은 3,300만 원이 됩니다. 이제 다른 거래가 없다고 가정하고 12월 31일이 됐습니다. 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인식해 줘야 됩니다. 이 감가상각비가 뭐냐면은 쓰면 쓸수록 가치가 감소하잖아요. 이 감가상각이란 건 결국에는 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이 기계장치를 돌림으로써 매출이 발생했을 것이고, 그 매출이 발생하면 그 매출과 관련된 비용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걸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라고 하는데, 그 10월부터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치에 감가상각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10월 26일에 취득했지만 온전하게 그냥 한 달치 감가상각을 해줘요. 실무적으로. 이 감가상각을 하려면 내역연수와 감가상각 방법을 결정해 줘야 됩니다. 이 내역연수라고 하면 자산을 취득함으로써 내가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 내역연수를 5년으로 잡고 정액법으로 상각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정액법은 감가상각비가 매년 일정하게 발생한다 라고 가정할 때 쓰는 방법이고요. 이와 반대로 정률법이라는 게 있는데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가상각이 이루어진다 라고 할 때 정률법을 씁니다. 이 사례에서는 내역연수 5년, 정액법 감가상각 한다고 보고 10, 11, 12, 3개월치 감가상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 3천만 원 나누기 5년 해주고요, 곱하기 1년이 12개월이니까 12분의 3 이렇게 해주시면 3개월치 감가상각비가 150만원 계산이 되고요. 비용이니까 차변에 감가상각비, 또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회계 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산이 점점 감소하는데 자산 그 자체 계정 과목에서 마이너스 처리하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을 쓰면서 자산이 감소되는 영향을 이 감가상각 누계액에다 기록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계장치가 3천만 원이라고 그랬죠? 이 3천만 원을 취득 원가라고 하고,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을 우리는 장부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연도 1년이 지난 거예요. 2020년 12월 31일에 그 1년치 감가상각비를 인식해 주면 되는데, 이때는 그냥 3천만 원 나누기 5 하시면 600만 원이 나오죠. 그래서 차변에는 감가상각비,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됩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잘 되고 있었는데 타짜인 고니를 만났어요. 묻고 더블로 가는 바람에 재산을 모두 날리게 됐어요. 묻고 더블로 가. 설정이 너무 과한가요? 취득했던 기계장치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헐값에 판매하게 됩니다. 그게 2021년 6월 30일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기계장치를 처분할 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감가상각비를 한번 인식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의 감가상각비 300만 원,
대변에는 감가상각유기액 300만원 이렇게 되고요. 1000만원에 처분했다고 가정하면은 부가세 100만원을 별도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보통예금 11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고요. 이제 대변에는 처분 시점에 기계장치는 취득원가는 3000만원, 감가상각유기액은 지금 19년도에 한번 했고 2020년에 한번 했고 2021년 6월까지 했으니까 1050만원입니다. 분계로 보면은 아까 차변에 있었던 기계장치가 대변으로 가고요. 대변에 있었던 감가상각유기액이 차변에 가면서 장부상 반영이 된 거고요. 100만원 받금 받았던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라 내가 내야 될 돈이기 때문에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계정을 쓰면서 대변에 100만원 이렇게 인식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대차 평균의 원리에서 지금 대차가 안 맞죠? 이것은 뭐냐면은 장부 금액이 1950만원인데 1000만원 주고 팔았으니까 100만원은 부가세고, 그래서 1000만원과 장부금액 1950만원을 비교하면 950만원만큼 난 손해본 거죠. 그래서 차변에 처분 기계장치 처분 손실 950만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장부금액보다 내가 받은 돈이 더 적으면 처분 손실 차변에 기록되고요. 내가 반대로 내가 받은 돈이 장부금액보다 더 많으면 대변에 처분 이익이 계상됩니다. 기계장치의 취득, 감가상각,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말씀을 드렸고요. 뭐 다른 고정자산들에도 응용이 되니까요. 뭐 예를 들어 가게에 냉장고를 샀다, 뭐 에어컨을 샀다 이랬을 때도 동일하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이거보다 약간 복잡한 건물을 취득했을 때 회계 처리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또 어떤 피드백도 좋으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또 다음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